지난달 27일이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학교에서 한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좀 자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6월 27일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 저녁 한 7시가 조금 덜 된 시각이었는데 양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전교생이 모두 기숙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인데 이 일요일이면 이제 모든 학생들이 출퇴했던 학생들이 돌아와 있을 학교에 있을 시간이었죠. 그런 저녁 시간에 이제 한 학생이 1학년 학생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고였고요. 단순히 사고인 줄 알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물론 사연이 없는 죽음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단순 이런 사고였겠거니 하고 다소 가볍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유족들을 통해서 만난 이 사건 이면의 그 유족들이 주장하시는 부분이 이제 그 짐을 정리하던 중에 이렇게 쪽지를 살펴보니까 우리 아들이 좀 상당히 좀 따돌림으로 인해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구나라는 게 드러나면서 실제로 지금 학교폭력 사안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고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A군이 남긴 쪽지에는 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제일 처음 발견된 쪽지에는 왜 너까지 괜찮아진 걸로 보느냐, 나 정말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적도 있고 나 안 괜찮아 도와줘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고요. 두 번째 쪽지도 마찬가지로 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좀 안타까움을 좀 자아냈었습니다. A군의 부모가 국민청원 글도 올렸잖아요. 부모는 뭐 명백한 이게 사이버 폭력이고 집단 따돌림이고 근데 이거를 학교가 알고도 묵인하고 방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게 뭐 전혀 학교 폭력과 관계 없다고 주장을 한다고 들었어요. 좀 어떤 상황일까요? 그 주장이 대립되는 점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그 이전에도 한 번 시도했던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부모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주변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학생 중에 누가 그런 시도를 했었다더라라는 게 이미 만연해 있는데도 학교 측에서 저는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이고 학교에서는 우리는 전혀 몰랐다. 만약에 119라도 출동했었다면 우리가 알았을 텐데 전혀 몰랐고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아이가 이제 하루 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에 담임 선생님하고도 상담을 하면서 이런 교우 관계로 인해서 조금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또 부모님께서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이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사건을 그 인별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학생이 사용하던 인별그램 계정을 맞아요. 부모가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는 공개적인 장소로 사용하고 계셔서 이제 그 내용을 보고 우리 강원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구나 해서 알게 됐고 국민청원도 지금 10만 가까이 또 청원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이 A군의 사망이 과연 학교폭력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뭐 경찰 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이제 아이가 뭐 상담을 신청하거나 정식적으로 학폭을 신고해서 절차를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학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지금 조사 중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뭐 학폭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원인이라든지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는 좀 신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유족의 감정도 너무나 지금 슬픈 상황이고 그 내용 그 어머니가 그 학생의 인별그램에 이제 매일매일 편지를 쓰시더라고요. 뭐 아들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쪽지의 내용도 너무 막 와닿고 얼마나 힘들면 도와달라는 그런 쪽지를 썼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하나하나가 좀 마음을 울리기는 하지만 원인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말을 아끼고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 올해 초쯤에 뭐 모바일 리서치에서 오픈 서베이를 진행한 게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약간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게 이제 중고생 600명, 300명, 300명에서 600명, 그 다음에 학부모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학교 폭력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폭력성을 부추기는 미디어나 게임이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첫 번째를 꼽으셨어요. 근데 반면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계속된다. 이렇게 내가 나쁜 행동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이 사회가 오히려 그걸 계속 부추기고 있다라는 걸 했고, 그 다음에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라는 거에 대한 답변에는 부모님들은 그 학교나 가정의 교육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부모가 교육에 참여하는 폭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학생들의 답변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출석 조치를 제한해야 된다.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학교폭력의 당사자는 학생들인데 이 당사자들이 느끼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학부모나 교육 당국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의 시각을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게 이 사건 취재하면서 정말 실제로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제보를 받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한테도 이제 그 기사를 읽은 독자죠. 그 학생들한테도 학생이었던 친구들한테도 네. 이제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딱 이런 시점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런 거를 제기를 해도 네. 뭔가 좀 무력감을 학습받는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차피 일 크게 만들어봤자 너만 손해야 라든가 야 그냥 넘어가자 라든가 이런 어른들의 행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은 또 그걸 문제 제기를 제대로 못하고 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해도 안 될 거야 라는 생각도 있는 거고, 학생들이 원하는 건 진짜 가해자에 대한 좀 처벌,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네. 원할 수밖에 없는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는 처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처벌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너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감싸고 돌거나 오히려 피해 학생의 행동을 마치 기이한 원인이 너한테도 책임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책임을 돌리거나 이런 좀 어른들의 행태가 아이들은 좀 많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있다면 피해 학생은 물론 보호가 좀 미흡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좀 한 공간에 있게 되는 문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 학생도 일단은 법적 절차를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진술할 기회도 주고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한 평균은 30일 정도 소요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어떤 조치도 하기가 어려웠어요, 법상. 근데 이제 또 그 이후 학교장 처분이 있은 다음에 또 거기에 불복을 하면 행정심판 제기해서 또 다툴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이제 집행정지 신청하게 되면은 학교장 처분에 대해서 집행이 정지되니까 계속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피해 학생이나 그걸 지켜보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학교 폭력 신고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라고 스스로 좀 좌절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 거죠.